네, 안녕하세요. 지수의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4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2포인트, 코스피 200 지수도 5.7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다우 지수가 76포인트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200포인트 하락했네요. 어제 FOMC 회의 결과 금리를 동결을 했고, 또 동결을 예상을 해가지고, 다우 지수가 200포인트까지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네, 막판에 파월의 매파 발언을 이래가지고 다우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번에는 금리 인상을 했어도 다우지수가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동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움직였는데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반대로 움직인 거죠. 저번에는 금리를 인상을 해서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는 반대로 하락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동결을 했는데도 하락을 한 겁니다. 네, 차트를 보면 코스피 차트는 오늘 음봉이 크게 나왔죠.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하락을 보였는데 전저점을 이탈을 했고, 그리고 전전저점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 나겠는데, 만약 여기까지 이탈을 해버리면은, 여기를 확실하게 이탈하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650포인트는 머나먼 고향으로 되는 거죠. 가기가 힘들죠. 여기는 이제 힘들고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들어줬어야 차트가 아주 좋았는데, 오늘만 반대로 들어줬다면은 차트 모양새도 좋고 추세가 살아 있는 건데, 오늘 크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락이 나온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현금부에 항상 외치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금부를 지켜야 되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추가 매수로 뭐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질 않아요. 종목들이 예전 마냥 좋은 종목 때 되면 상한가 쳐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호재나 떠야 움직이고, 그리고 또 테마가 붙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개 중에 몇 개만 움직이지 전체적으로는 침체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현금 보유를 항상 50% 이상 하락했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예전에 장 좋을 때는 뭐 현금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현금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지수가 3300포인트 찍고 하락 추세로 바뀔 때, 그때부터 현금 보유를 하락했는데, 그 전에는 현금 보유를 하라는 얘기를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2년 동안은 현금 보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추천하는 것마다 거의 수익이 나왔고, 하루에도 뭐 2번, 3번씩 후원을 하면서 엄청나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침체장이라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쉽게 얘기해서 호재나 떠야 움직이지. 그래, 이런 때는 뭐 급히 잡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많이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주식보다 현금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시나리오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종목 상담 오신 분이 한 열댓 개를 들고 있어요, 종목을. 네, 보니까 네,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데, 종목은 간결하게 하락했죠. 간결하게. 종목 수가 많으면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종목이 또 쓸만한 종목이 없어요. 전부 고가에 잡은 거고, 고점에 잡아가지고 열댓 개가 있는데 열댓 개 다 손실이에요. 이익 보고 있는 게 한 종목도 없을 정도로 손실도 크고, 그리고 또 기다린다고 해도 또 대종목도 아니고 해가지고 한 90%는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참 어려운 장이에요. 제가 오래 해봤어도 이렇게 어려운 장 보기 힘든데, 대한민국에서 최고한다는 주식 전문가도 문을 닫았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종목을 좀 보면 아즈텍 WM은 재료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약간 밀려서 다시 또 오르고 끝났네요. 1916원에 재료가 있어서 빠질 때 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1800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늘 1900원 위에서 어제보다 15원 오르고 마감을 했네요. 아즈텍 재료가 없더라면 바로 주저앉았죠. 이런 식으로. 네, 다른 종목은 전부 다 조금씩 다 빠졌는데 아즈텍은 빠지질 않았네요. 네, 웅진 같은 경우도 올라가려고 자꾸 위로 들다가 오늘은 주춤했네요. 네, 16원 빠져가지고 123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엑소즈 스포츠는 오늘 급등 보이면서 10,000원을 돌파했어요. 장중에 1220원 찍었네요. 9,500원 넘어갔을 때 좀 매도 하라겠죠. 목표가가 9,500원에서 10,000원이라고 했어요. 단톡방에서 추천을 했는데 7,000원 정도 할 때, 7,500원 정도 할 때 추천했는데 5,200원까지 빠졌어요. 5,200원까지. 그랬다가 목표가는 추천할 때 9,500원에서 10,000원, 그리고 적정 주가는 15,000원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10,000원을 찍었네요. 전고점 온 거죠, 전고점. 네, 이쯤에서 추천한 거 같네. 이쯤에서 여기 전저점에서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1차 매수하라고. 1차 매수하라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한 6,000원 초반이나 5,000원까지 빠졌을 때 2차 매수하면 된 거죠. 6,000원 했어도 됐고 6,200원 정도 여기서 했어도 됐죠. 여기가 여기 전저점 여기니까 여기서 2차 매수해서 했어도 된 거죠. 그러고 또 5,200원까지 빠졌지만 견디야죠. 팔지 말고. 6,200원에 만약에 추가 매수 했는데 7,500원에 7,500원이나 300원 정도에 처음에 매수를 하고 또 6,000원, 2,300원에 추가 매수 했는데 5,2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손실률이 상당히 크죠. 평균 6,800원 되겠네요. 평균 단가가. 한 번만 추가 매수했다고 할 경우에 6,800원 정도. 오늘 목표가가 왔으니까 그래 7,800원, 8,800원, 9,800원, 3,000원, 엄청난 수익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안심 종목은 대응이 됩니다. 대응이. 그래서 안심 종목인 거예요. 손실을 그렇게 많이 크게 했어도. 엑소즈 소프트는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목표가까지 왔다 해서 전부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좋은 거 추천해도 예상으로도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두 번, 세 번은 나누어서 충분히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자주 매수할 때는 조금씩 매수할 때는 한 10% 빠졌을 때 해야 되고 조금 많이씩 할 때는 20% 빠졌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확 낮춘 다음에 이게 목표가 가져가면은 매도를 하면 됩니다. KTCS도 몇 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건 뭐 크게 빠지질 않고 계속 횡보하다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빠지질 않고 있네요. 네, 이런 종목은 3,000원대 오면 안심 종목이니까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수익을 줍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앞에 가면 급등이 크게 나오고 거의 뭐 3,000원을 거의 한 번만 이탈했고 거의 횡보를 하다가 오늘 급등이 나온 거죠. 물론 이런 게 2,200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좋은 종목인데 여기서는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3,000원대 초반에 잡고 만약에 2,000원까지 빠진다면 추가 매수하면은 평균 단가가 2,500원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시나리오대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셀바이오는 오늘 부역에 걸려가지고 4,8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줄여줘야겠죠. 여기서 저도 좀 줄여줬는데 저가에 잡은 거 4,500원, 네, 4,500원 정도에 잡은 거는 4,800원대 매도를 했습니다. 현금 보유를 확보를 했고 아직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장이 돌아서면은 장 저점 찍는 거 보고 저점을 코스피 지수 이탈 하나하나 보고 또 매도한 물량을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급등이 나오면 저가에 잡은 거는 매도를 해줘야 돼요. 매도를. 저가에 잡은 거는 수익이 난 거잖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수익이든 이익이든 간에 물량이 많다 할 때는 좀 줄여주고 또 저가에 잡을 수가 있잖아요. 대체로 급등이 나왔다 하는 거는 호재 없이 아주 기가 막힌 호재가 아니면은 다시 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작은 세력에 답답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ALW는 어제 콜 잡았는데 오늘 실패했네요. 처음으로. 아직은 뭐 실패라고 볼 수는 없고 전저점 이탈하는 거 확인 하나하나 보고 콜로 대응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여기서 계속 풋으로 잡았었죠. 3일 연속 풋 잡았다가 일부는 조금 남겨놓고 있었는데 콜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전부 매도를 못했어요. 그거로 조금 약간 보완은 됐지만은 그래도 오늘 코스피 하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네, 저번에도 콜하고 풋으로 수익 낸 거 절반은 덜어냈네요. 네, 뭐 항상 매번 성공을 못해요. ALW는 아무리 고수라고 하더라도 3번, 4번, 5번 성공하면 한 번 정도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항상 일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10번, 100번 다 성공할 수가 없죠.
최고 기록이 14번 연속 성공을 했는데 보통 볼 때 한 4번, 5번 성공하면 한 번 정도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일정하게 안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2번, 3번 성공했다고 해서 요번도 성공하겠지 해가지고 비중 조절을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씩 50만 원씩 3번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요번에 막 500만 원 질렀다 아니면 200, 300 질렀다 하면 그동안 버는 거 한 번에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일정하게 해야 그동안 버는 거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 까먹지 않고 수익으로 남는 거죠. 근데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하고 코스피 지수 움직이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요.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연휴가 6일이나 되고 또 하루 하고 또 이 다음 주에 또 3일이나 연휴 있잖아요. 계속 10월 초까지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매수는 좀 자제를 해가면서 미국 주식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주식도 뭐 사는 게 대수가 아니라겠죠. 사는 게 대수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시나리오를 짜고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를 이런 장에서는 항상 해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